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하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연말 특집 방송으로 전국 부동산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주제로 부동산은 일자리가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 부동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자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의 가장 큰 변수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유동성과 금리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망, 그죠?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거, 사회적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속적인 게 있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세세하게 들어가면 아주 한 10가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 어디에 고급 일자리가 가장 많으냐. 그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데는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리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이 좀 더 늘고, 그죠? 자산이 늘 때는 항상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또 학군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일자리가 많은 데는 또 학군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그래서 학군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현 정부가 들어서 과연 어떻게 부동산이 변했을까? 과연 무엇을 쫓아 사람들은 갔을까? 그죠? 부동산이 왜 이 지역이 상승하고 이 지역은 따라가는 지역이냐? 그죠? 풍선 효과가 왜 일어났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작년 그죠 한 후반기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산 지역하고 그죠 제가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는데 과연 부산 지역은 얼만큼 올랐느냐, 서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연 얼만큼 올랐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필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수 상관없이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산 지역이 지금 현재 3억입니다. 3억, 그죠? 그러면은, 서울 지역은 7억 7천입니다. 경기도가 4억 5천이고, 그러면 제가 작년에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산 지역 2억 7천 정도였습니다. 2억 7천 평균 가격이. 그래서 평균 가격이 한 3천만 원 밖에 안 올랐습니다. 사실은 한 10%밖에 안 올랐죠. 그죠? 금액이. 근데 그때 당시 대구가 2억 8천 정도였습니다. 부산이 2억 7천 할 때 2억 8천. 그러면 지금 대구가 얼마입니까? 3억 6천입니다. 그러면은 8천 정도 올랐죠. 부산 3천 오를 때 대구는 8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그때 세종이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는 4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죠? 4억 5천이 됐습니다. 근데 세종이 5억 2천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이 부산 지역이 한 2배 정도 됐거든요. 그럼 2억 7천 할 때 한 5억 4천 정도 됐죠. 5억 4천에서 7억 7천이 됐죠. 7억 7천. 그러면은 서울은 7억 7천이니까 2억 4억 5천에서 5억 4천이죠. 2억 7천, 4억 4천에서 한 2억 3천이 올랐고, 2억 7천에서 경기도는 1억 8천 정도 올랐는데, 경기도 1억 8천, 서울은 5억 4천에서 2억 3천 올랐고, 1억 8천, 경기도 1억 8천 정도 올랐네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부산이 왜 그러면은, 왜 이거밖에 안 올랐느냐, 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올란 거죠, 사실은. 더 올라야죠, 사실은. 그죠?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자, 인천이 우리보다 부산보다 훨씬 못했는데, 지금 인천이 부산하고 거의 같아졌죠. 그죠? 인천 지역도 왜 낙후 지역이냐? 서울에서 이제 소비가 안 일어나는 동네죠. 소비가 서울에서 일어나고 주로 인천은 변방이라서 너무 서울이 크다 보니까 인천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소비가 이제 인천에서 하더라도 소비는 거의 서울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부산은
지금 현재 보면은 광주도 2억 8천이 올랐습니다. 울산도 2억 9천인데 거의 광주, 울산, 부산 이 수준이 비싸겠죠, 그죠? 울산이 부산보다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비해서 한 2억 5천에서 한 1천만 정도 더 올랐을 겁니다. 광주가 그죠? 광주가 부산보다 거의 더 올랐죠. 그래서 지금 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이 이제 일자리라는 거죠. 일자리가 어디에 뭐 있느냐? 서울 경기도라는 거죠. 서울 경기도. 그래서 모든 인력이 지금 부산에서 인력이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1년에 4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인구가. 청년 인구 위주로. 대구, 부산이 한 3만 명씩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대구도 한 4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놨는데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인구이동을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인구이동을 보면은 전국 인구는 우리나라 전국 전체 인구는 5,177만 명에서 2018년도 5,182만 명, 2019년도 5,184만 명으로 이제 2만 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한 해에 2만 명 늘었는데 서울 인구는 한 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 인구 조사를 보면은 4만 명 줄었고 부산은 344만 명에서 341만 명, 3만 명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부산은 3만 명씩. 대구는 246만 명에서 2,403만 명, 243만 명이니까 대구도 한 3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인천은 295만 명에서 295만 7천 명으로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광주는 145만 9천 명에서 145만 6천 3천 명이 정도 줄었습니다. 대전은 148만 9천 명에서 147만 4천 명. 대전도 그저 서울 가까운 지역인데도 15,000명이 줄었어요. 15,000명이 한 해에. 울산은 115만 명에서 115만 5천 명에서 114만 8천 명. 그러니까 7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울산도. 지금 다 줄고, 지방은 다 줄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늘었냐? 세종이 31만 4천 명에서 34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만 6천 명이 늘었죠. 2만 6천 명, 그죠? 경기 지역이 얼마 늘었냐? 1307만 명에서 1323만 명으로서 2019년에 1323만 명으로서 몇만 명, 얼마 늘었냐면은 23만 명에서 7만 명 빼면은 17만 명이 경기도가 늘었습니다. 경기도 어디로 가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인구가 경기도에서 주로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17만 명이 지금 지방에 있는 인구의 17만 명 정도가 지금 경기도를 다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만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뭐 빠져나오는 거고 서울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고 지방에서는 거의 인구가 대부분이 경기 지역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지역을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서울 지역이 이렇게 오르냐? 자, 지금 우리가 그죠 강남구를 보시면은 가장 비싸죠. 그죠? 강남구가 14억 4천만 명이. 지금 세부지로 들어갈 때 이걸 평행별로 좀 보겠습니다. 30평대를 해가지고 이 평행을 조금 축소를 시켜 평균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30평에서 34평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30평에서 34평으로 봤을 때 평균 가격이 강남구가 13억 5천 우리가 대형 평수도 있고 소형 평수가 짬뽕되면은 그죠 평행별 데이터가 우리가 조금 틀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평행별로 보면은 강남구가 13억 5천만 원이죠. 그죠 강남구가. 전에는 강남 상구를 강남 송파 서초라 했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근데 송파구는 9억 7천밖에 안 됩니다. 그죠? 서초가 11억 1천밖에 11억 1천입니다. 좀 크게 해가 보면은 자 성동구가 그죠 11억입니다. 11억. 송파구보다 올랐죠. 그죠? 서초구하고 이제 성동구가 많이 먹는 거죠. 그 강남구에서 가까우니까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산구가 9억 9천, 마포구가 8억 천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이 영등포가 8억 3천. 자, 동작구가 옛날에 엄청 쌌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동작구 하도
제가 저렴해서 제가 동작구를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 있죠. 그죠? 지방에서 많이 올라가서 내가 거주하겠다면 동작구로 가서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8억 6천입니다. 자, 영등포구보다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철이 생겨나서부터 진입로가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강남구 쪽으로 진입로가. 그래서 영동작구가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외곽지역을 보면 성북구도 많이 올랐죠. 그죠? 성북구가 지금 6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성북구를 보면은 이제 보통 성북구에서 성북구가 서울의 중심 정도 가격이라 제가 보거든요. 성북구에서 자, 종암동에 11억 9천 합니다. 11억 9천. 이게 옛날에 4억 얼마 하던 게 전체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아파트는 전체 기간 2011년부터 그죠? 이래 나오네요. 그죠? 2011년부터 데이터가 나오는데 2017년까지 그죠? 2017년까지 거의 안 올랐죠. 그죠? 6,900만 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현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지금 6억이나 올랐습니다. 6억. 그죠? 4억 얼마 하던 5억 하던 것이 한창 내려갈 때 이게 샀단 말이에요. 4억 8천 정도 할 때 샀단 말입니다. 4억 8천 할 때 지금 비교해보면은 146% 올랐습니다.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내 지인이 이거 4억 8천 할 때 샀다고 사라 해가지고 146% 7억 얼마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지역도 보면은 제가 여기 강남구에서 그죠? 자, 이 지역이 그죠? 지금 가장 비싸죠. 그죠? 이 지역이 바운더리 강남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지역이 어디냐? 자, 우리가 보면 분당구를 보십시오. 분당구가 경기도입니다. 가천시하고 분당구가 그죠? 가천시가 좀 많이 올랐죠. 가천시가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근데 분당구를 보면은 판교라는 지역이 있어요. 판교랠리가 여기가 왜 가격이 오르냐? 일자리가 여기에 많기 때문입니다. 판교가 지금 과거에 강남구에 있던 첨단 산업들이 다 판교로 지금 많이 오거든요. 최근. 그러니까 일자리 많은 지역이 첨단 일자리 많은 지역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이지만은 서울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강진구보다 비싸고 용산구보다 비싸단 말입니까? 분당구가. 그렇잖아요. 송파구보다 비쌉니다. 지금 분당구가.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격의 중심이 어디 되겠냐? 그죠? 서울의 가격 중심은 강남구하고 분당구 사이, 그죠? 요 지역이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핫한 지역이 되겠죠. 그죠? 오를 수 있는 지역이죠. 계속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일산 쪽을 보십시오. 일산은 지금 서구는 3억 8천입니다. 동구 4억 4천. 일산을 볼까요? 자, 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흥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흥동에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가 4억 3천이네요. 그죠? 이게 좀 올랐습니다. 이 집은 15년차 아파트인데 전체 기간을 보면은 거의 안 올랐죠. 그죠? 자, 2019년 2017년까지만 해도 거의 1억 정도. 그죠?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제일 낮을 때부터 해갖고. 근데 지금 현재 7천만 밖에 안 올랐죠. 남들 다 오를 때 안 오른다는 거죠. 여기가 왜 안 오르냐? 일산이 도시 잘 꾸며놨잖아요. 그 신도시를. 그렇지만은 멀다는 거죠. 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남구 중심으로 교통의 흐름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판교하고 강남의 사이에 이 길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그죠. 인천도 보면은 중구 3억 밖에 안 하죠. 그죠. 그만큼 인천이 이제 부천시가 바로 이제 옆인데 4억 2천 밖에 안 합니다. 1300만 원. 부평구, 이제 인천 부평구, 부천 넘으면 이제 인천 부평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 앞으로 이제 계속 집값이 어디를 보면은, 어차피 이제 외곽 지역은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김포도 지금 이렇게 4억 6천까지 올랐, 140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거품이라는 거 저는. 이 외곽 지역은 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 강남부터 해갖고 수지 여기는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보이겠죠. 그죠? 수지까지 보통 봅니다. 요즘은 수지까지. 그리고 요즘 또 기형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이제, 왜 기업들이 자꾸 요 근처로 온단 말입니다. 이 근처로. 왜냐하면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일자리가 이래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풍선효과로 오른 지역은, 자, 이렇게 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시흥시에 우리가 그저 이렇게, 무슨, 국민주택 뭐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금 한다 했다, 안산시 그저 이런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이 가겠습니까? 그죠? 나는구 뭐 이런 데 지금 한다는데, 안 가죠. 사람들이 지금, 공공주택을 이런 데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공주택을 하려면은, 뭐, 이런 데서 해야죠. 그죠? 분당이나, 뭐, 수지, 이런 데 정원구, 이런 데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가겠죠. 그죠? 수정구 이 지역에서 하면은. 그런데 이 지역이 비싸니까 땅값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에 잡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자, 그럼 서울 지역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다 올랐지만은, 땅이 넓은 지역은 항상 제가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민간에 수도권은 아직 규제가 없잖아요. 그죠?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은 계속해서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집이 남아돌겠죠. 수도권은. 하지만 서울 그죠? 내륙 쪽에서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해서 이래 중구, 성동구, 성북구까지가 마지노선이죠. 성북구까지가 종로구, 성북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광동구, 중랑구 쪽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가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포구도 많은데, 마포구는 이제 최근 이쪽에 별도로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죠. 서도문구. 하지만 첨단 산업 분야들은 이쪽에 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부동산은 상승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 지역은 다 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쪽 외곽 지역은 전부 다 거품이니까 우리 연끌 다 하신 분들 괜히 이거 잘못 사가지고 한 2, 3년 후에 다시 폭락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방 부동산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그죠? 2억 7천에서 4억 5천까지 오를 때 지방 부동산은 오른 게 아니죠. 자, 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올랐는데도 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서울 지역에 그저 수도권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위기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오른 거죠. 이 지방 지역은. 왜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강주가 부산보다 낫습니다. 진짜 부산에는 일자리 너무 없습니다. 그죠? 괜찮은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대구보다도 못한 지역이 지금 부산이 되어버렸. 대구가 3억 7천 하는데 지금 3억 2천 밖에 안 합니다. 옛날에 한 1,0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던 것이 지금은 이제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5천만 원. 대구가 그죠? 한 7천 오를 때 부산은 2천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3억 30평에 평균 따져보면은 그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럼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3억 2천, 평균 3억 2천 내란 말입니다. 그럼 3억 2천 이상 되는 지역이 어디냐?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동구. 자, 요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강서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부산 쪽은 정말 이거 2억대 그죠? 아직까지 2억대입니다. 북구까지 그죠? 2억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금정구가 3억 정도 하고 해운대구 기장군이 2억 9천. 근데 이 기장구가 2억 9천인데도 조정직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최근에. 중구는 그 2억 3천밖에 안 합니다. 영도구가 들어갔다는 게 또 신기하죠. 그죠? 2억 3천. 영도구하고 중구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사하구하고 이 세 개 지역이 오히려 들어가고 기장군이 빠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서부 빼고 그죠? 서부산 쪽은 이걸 다 이제 타산구까지 이거는 규제 조정 지역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느냐? 자, 제가 저번에 방송 이 하려면 좀 선제 대응을 해라 하니까 방송에서 선제 대응 한다고 한 것이 이제 서부산까지 다 잡아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부산까지 묶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는 투자할 데가 없죠. 물론 기장군하고 중군 남아 있는데
기장군이 더 들어가진 않겠죠. 그죠? 여기서. 자, 효과는 엄청 높게 나와 있네, 그래도 지금 기장군 쪽에 이제 투기 수요가 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부산 지역에 만약 간다면 기장군밖에 없죠. 지금 비조정 지역에 이제 해당하는 지역은. 창원시도 이제 보면은 의창구가, 그죠? 이게 의창구가 핫한 지역인데, 자, 그나마 이게 지금 1900, 2800만원 정도 하네, 이거죠. 이게가. 2900만원 평당. 최근 이제 상승세가 다시 이제 좀 수그러들었네요. 그죠? 이제 창원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창원시에도 이게 조금 뭐 풍수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거죠. 풍수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마산 쪽으로 가지기는 힘들 겁니다. 그죠? 요즘 이제 핫한 지역 거제도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제 지역이 지금 KT 고현 쪽이 KTX 종점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신도시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비싸죠. 그죠? 신축 아파트가 117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전부 600만원대, 그죠? 700만원대. 기존 아파트들은 800만원대가 이제 가장 높고, 신축 아파트인데도 안 오르죠. 그죠? 지금 8.4%밖에 안 올랐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많이 팔려고 내놨죠. 그죠? 매물이 지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신축인데도. 조금 더 이제 기다리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겠네요. 그죠? 그럼 부산은 그죠? 해운대구 중심으로 지금 제일 높단 말입니다. 우동이 그죠? 우동이 7억 그죠? 30평대가 평균이 7억이란 말입니다. 우동이 평균 7억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30평대 7억을 가는 데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대구 수성구 한번 볼까요? 자, 동별로 볼 30평대 7억 그죠? 만촌동이 7억 3천 합니다. 그죠? 부산보다 더 높네요. 그죠? 평균 가격이. 물론 이거 이제 조금 더 지역이 좀 좁겠죠. 그죠? 저는 이제 요 만촌동이 그죠? 이게 사실 전체라고는 먼데도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그죠? 이게 제가 그래서 상당히 이게는 좀 제가 의외라고 생각하는데도 한번 요 만촌동에서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글을 좀 올려주시고 왜 이 만촌동이 가장 자, 그 다음에 대전을 가볼까요? 부산의 제일 비싼 지역이 동네가 7억 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성구 동으로 가야 되죠. 유성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5억 6천 정도 합니다. 5억 6천. 5억 9천, 또 안 돼. 5억 9천 하네요, 여기가. 야, 이 9억 2천짜리가 있네요, 그죠? 동네가. 대전은 워낙 동네가 작기 때문에 한 아파트가 비싸버리면은 비싸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아파트 수가 넓은 대지에 비해서 아파트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세종시가 5억 7천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럼 분당구를 한번, 분당구. 분당구에는 14갑니다. 14억. 백현동, 14억, 삼평동, 14억 7천. 부산보다 지금 2배 넘습니다. 그죠? 물론 동네가 좁기 때문에 이거는 동네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동네가 아주 작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동네가 넓다 아닙니까? 우동해도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신축 아파트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압구정동 그죠? 압구정동이 20억. 자, 과거에 부산보다 서울이 한 2배 정도 비쌌단 말입니다. 해운대에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14억인데 지금 20억이나 가지고 그죠? 지금도 이것도 묶여가지고 투기가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많이 안 올란 거죠. 압구정동도. 그러면은 요거 아파트 한번 볼까요? 압구정동 전체 기간 한번 보면은 자 서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자 2006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2010년까지는 올랐죠. 그죠? 2009년까지 오르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상당히 내렸죠. 2013년까지 그죠? 마이너스 5억이나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올랐죠. 그죠? 71%를 올랐습니다. 2017년 까지겠네요. 한 7억 정도 올랐, 69%,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정권이 들어와서 9억 6천만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규제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올라간 겁니다.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오를 때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124% 오를 동안 오히려 강북이 더 올랐던 거죠. 강북이 왜냐면 풍sun효과를 해서 그죠.
124%였답니까? 그죠? 2011년부터인데. 그 다음에 분당구가 삼평동 14억 9천이랍니다. 그죠? 15억 5천, 16억 8천, 17억. 아, 이게 17억이 납니다. 그죠? 5천만원, 평당 5천만원. 전체 기간을 보면은, 자, 11년부터 17년까지는 거의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17년부터 88%, 그죠? 6억 8억이나 올랐어. 8억이 이 아파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뭐 다른 교통 여건도 안 좋잖아요. 경기도에서 그죠? 교통 여건이 서울 지역 가려면은 외길 아닙니까? 왜 근데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이 많고 하니까 이게 오른단 말입니다. 이게 고급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방 이제 도시들도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서울에 얽매이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죠? 이게 고급 일자리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서울에 그래서 이거 정치하는 분들이 좀 너무 서울만 그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 지역을 분산 정책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동이 부산의 우동이 조금 강세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한 12억 9천까지 간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아파트들이 30평대 아파트가 12억 가는 데는 부산이죠. 그죠? 마리나가 그죠? 가장 그래도 핫하고 12억 9천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재건축이 이제 노리는 거죠. 부산 지역은 17년도 한번 올랐단 말입니다. 17년도 그죠? 17년도까지 1차 14년도부터 14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안 오르다가 14년부터 17년까지가 올랐다. 1차 상승했단 말이에요. 3억 정도 98% 상승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시 부산 지역이 상승해버렸죠. 그죠? 원래 상승할 시기가 아닌데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거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올란 거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지금 더 올란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좀 많이 올랐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산은.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여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센텀 지역에 IT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 그게 부족하죠. 그거는. 그죠? 여기 갖고는 안 되고 자, 부산 금융권 그죠? 금융센터도 이거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금융센터.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통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가 어디에 그죠? 고급 일자리에 많이 들어오느냐. 부산이 원래는 서면 쪽이 제일 많았죠. 그죠?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센텀 쪽이 일자리가 가장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도 많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아파트들도 고급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올랐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하겠죠. 그죠? 저는. 그런데 지금 제 센텀을 가지고 저는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너무 교통이 안 좋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죠?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데 저는 오히려 사상 쪽을 그죠?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라. 제 말은 사상 쪽에 사상공단을 활용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를 그죠? 우리가 전철역이 갈 수 있는 전철역이 가는 요쪽 여기 가장 테크노밸리를 만들기 좋은 동네라 생각합니다. 도심의 이동도 가깝고 그죠? 환경도 좋고 주위 환경도 있지 않고 명지 쪽에 이런데 이제 엘코델타 실티 뭐 이런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와도 이런데는 크게 일자리 영향을 잘 못 받는 부산 지역하고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가려면 이동동 경로가 그래서 이쪽으로 그죠? 테크노밸리가 좀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차라리 공단 지역을 이주를 시키고 그죠? 다른 지역으로 공단 지역을 뭐 다른 데 좀 외지로 좀 보내고 여기를 조금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야 균형적인 발전도 되고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산 산업단지로 그죠? 이게 사상을 녹산 산업단지로 옮기고 그죠? 강서구 쪽으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테크노밸리 상가들이 지역이 들어오는 게 더 좋잖아요. 학교도 그죠? 가깝잖아요. 그죠? 학교도 가깝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이 위치가 어떻게 됐냐 부동산은 서울에서 가장 외진 동네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의 중심 지역에서 가장 외진 동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느냐?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한 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일자리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부산을 살리는 길이고 아무 일자리나 그저 하지 마시고 또 고급 일자리를 그저 우리가 고급 일자리를 좀 새로 창출한다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저 고급 교육을 받고 부산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 학교는 많은데 오히려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 학생들이 부산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것도 너무 그저 허드렛 일을 하고 부산에서 또 학교 나와가지고 부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급여가 또 약합니다. 이런 이제 전산업계도 보면은 IT 기업의 급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이제 타지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 제조업도 좋겠지만은 저는 첨단자 물론 제조업이 있어야 또 이게 또 그런 IT 기업들이 성공하는 거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이제 외지에 있다면은 그죠 이런 외지에 양산, 그다음에 김해, 녹산 이런 데를 제조업이 그죠 이렇게 있다면은 부산은 그 중심에 테크노 기업 그죠 한교 테크노 빌리지처럼 부산에 테크노의 성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 그게 이제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쪽에 제이 센텀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새로 이게 여기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쪽이 좀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부산 중심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제2의 도시의 명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